뭐 대단히 안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걔네들이 다 기초긴 기초죠. 예를 들어서 630도가 360도에다가 270도를 추가로 돈 각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얘를 굳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고 막 너희들 문제풀이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유형 3, 4번의 두 직선의 어떤 대칭관계, 위치관계도 사실은 내신에서는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지만 수능에서는 이미 옛날에 제껴진 문제여서 너희들이 공통을 공부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은 내신이 아니잖아요. 수능에서 전혀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다 제꼈고, 사실은 유형 5번도 수능에서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건 출제가 돼요. 뭐가 출제가 되냐면 부채꼴이 쿵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디까지는 출제가 되냐면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세타야. 그럼 이 길이가 L인데 다음은 출제가 되죠. 자, L은 R 곱하기 세타다. 즉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의 크기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이다. 이거는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L이 R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는 것까지도 빈번하게 활용이 될 거야. L이라는 게 R세타죠. 자, 그런데 그럼 유형 5번에서 쌤은 몇 번을 볼 것이냐, 488번을 선정해서 얘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얘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습 차원에서 2분의 1 RL을 잘 쓰자는 관점에서 얘를 일단 볼 거야.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4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야. 그러면 쿵 하고 쿵 해서 쿵한 부채꼴을 하나 그려놨어.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가 R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길이가 R이라는 사실도 알고, 자, 이게 호의 길이 L이니까, 자, 부채꼴의 둘레가 40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R 두 개에 L 하나를 더한 애가 40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치? 따라서 2R 더하기 L이 40이다라는 조건을 일단 받은 거예요. 괜찮으시니? 그런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넓이 S라는 건 2분의 1 RL인데 얘가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R과 L이라는 두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난 차라리 L이라는 친구를 40-2R로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2R 더하기 L이 40이니까 L은 40에서 2R을 뺀 거일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다시 적으면 2분의 1 R에 40-2R을 땅 하고 취해주게 되면 결국 얘가 R에 20-R이 이렇게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20R이 될 거고,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네. 따라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면 싹싹싹 다시 완전제곱식 표현하면 R-10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00이 이루어질 거고, 그치? 결국엔 R의 값이 몇일 때? 10일 때 넓이의 최대값 100이 나오지 않을까? 100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넓이가 최대일 때 10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겠지. 수능에서는 절대 맞이할 일이 없습니다. 마주할 일이 없어요. 잠깐만, 녹화 중이니? 휴, 역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엄마가 가스 밸브 잠궜나 했는데 가보면 항상 잠겨 있잖아.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488번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부터 등장하는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빈번하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추가로 다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자, 7개의 문제 앞으로 잘 또 상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유형 6번에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에 활용해서 495번 문제를 쌤이 선정을 했어요. 풀기 쉽게 생겨서 쌤이 숙제로 안 주려고 내가 풀어줍니다. 자, 그림은 어느 자동차의 와이퍼가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와이퍼에서 유리를 닦는 고무판의 길이가 36cm이고 와이퍼가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하면서 고무판이 닦은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72 더하기 48파이일 때 고무판이 닦은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나왔고요. 쌤이 이제 운전자로서 그 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와이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얘가 다 닦는 게 아니에요. 자, 갑자기 차 얘기를 하고 있네. 와이퍼가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다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무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닦여요. 여기 처음에 여긴 그냥 뭐야?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그림 한번 잘 보면 결국 와이퍼가 이 고무판의 길이가 36cm일 때, 즉 여기가 36cm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부채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즉 닦인 부분이죠, 여기가. 거기에 둘레가요 72 더하기 48파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가 36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36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봐봐, 얘랑 얘를 합치면 이미 72가 완성되었을 거 아니야. 따라서 72는 이미 완성돼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친 게 48파이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각이 몇 도니? 3분의 2파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만 따지면 돼? 이 길이 두 개만 따지면 되죠. 이렇게. 근데 엄청 쉬울 거야. 쌤이 이 반지름 길이를 x로 놓으면 어차피 3분의 2파이에다 x를 곱한 게 L 아니에요? 부채꼴이니까. 동의하세요? 따라서 3분의 2파이에다가 x를 싹 하고 곱해버리면 얘가 이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일 거야. 그 다음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각도는 똑같이 3분의 2파인데 반지름이 x 플러스 36이니까 3분의 2파이는 똑같이 곱해지는데 여기엔 x 플러스 36이 곱해지면 얘가 호의 길이겠죠.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요. 그럼 얘를 3분의 2파이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2x 더하기 36이 나올 텐데, 얘가 48파이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몇 파이야? 아니 몇이야? 72가 나와야지 맞는 거겠지. 자, 72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48이 나올 테니까 얘가 72가 되려면 2x가 36이고 x는 결국 18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짧은 부채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18로 결정이 되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고무판이 닦은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게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자, 2분의 1 RL이기 때문에, 아니면 2분의 1 R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거 다 합치면 54잖아. 54의 제곱 세타에서 빼기 2분의 1 작은 부채꼴의 넓이 18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정답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 어차피 2분의 1과 3분의 2파이는 둘 다 있으니까 3분의 파이로 묶일 것이고요. 54의 제곱에서 18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합차로 계산하면 58 더하기 18에 54 빼기 18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72가 나오고 얘가 36이 나오니까요. 3으로 나눠주면 뭐 얘가 탕탕 24가 돼서 파이 곱하기 24 곱하기 36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만 계산하면 끝나겠죠. 계산할까? 니들이 해주세요. 자, 얘가 12 곱하기 2고 얘가 12 곱하기 3이니까 12 곱하면 144인데 맞죠? 거기다가 6을 곱하는 셈이니까 864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쵸? 그래서 864파이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이 이제 곱셈 하더라도 조금 편한 방식대로 하세요. 그 소인수분해 잘 쪼개서. 오케이, 이렇게 495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솔직히 중요하지 않게 빨리빨리 넘어간 느낌이 들죠. 내가 속전속결로 처리했지. 그 이유는 얘도 안 나올 테니까. 얘도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그냥 막 버리기 좀 아쉬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은 좀 다뤄드리는 거야. 알겠지, 영주야?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뭔가 흥미진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오늘은?
평소에 나한테 관심 안 주잖아요. 평소에 그냥 너드나 보다, 어떨 땐 졸고, 어떨 땐 뭐 그러다가 또 열심히 들을 때도 많은 거 아는데 저렇게 흥미롭게 날 쳐다보는 건 오랜만에 봐가지고 관심 주지 마? 미안해. 편집해줘? 미안해. 자, 암튼 다음 문제는 얘들아, 쌤이 선정한 문제가 499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좀 집중해서 봐줘. 나도 여기서부터는 약간 진지 모드야.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그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예요. 실제로 기출이죠. 이런 문제는 이제 쌤이 다양한 모의고사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자, 얘는 수능에 대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까지와는 조금 구별 지어줘야 돼.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2가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과 2,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는데 C라는 애가 3,0인데요 알파랑 베타라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구하래. 자, 다른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림만 좀 확대를 해볼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자, 얘 한번 봐주시죠. 자, 그림 확대했는데 어차피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얘들아 루트 5인 거 맞지? 작은 원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루트 5일 거야. 근데 세로의 길이가 반드시 2가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더한 게 5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왜 루트 5예요? 왜냐하면 얘가 반지름 길이일 거 아니야. 근데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5죠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니까. 그쵸? 그래서 이 각이 알파인데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 지점으로 관련해서 표현이 될 테니까 루트 5분의 1인데 음수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지 않겠어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근데 사인 알파 구하래? 코사인 알파야? 사인 알파야? 사인 알파야? 그러면 사인 알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이 길이 분의 이 길인데 사인이 y 값이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2, 4분면이고 따라서 얘가 루트 5분의 2가 이렇게 결정되는 게 사인 알파죠. 괜춘.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친구에 대해서 보려면 얘가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 있어. 빨간색으로. 자, 큰 원의 반지름은 3이죠. 여기가 3이 될 거고 높이는 2가 될 거고요. y가 2니까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그러면 루트 5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야 제곱해서 더하면 9가 될 테니까요. 얘에 대해서는 코사인을 물어봤죠 아마? 그럼 코사인 베타라는 이 친구는 결국 이 점의 x좌표와 관련이 있는데 자,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는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둘이 뭐 하래? 곱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겠죠. 그치? 뭐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원 위에 점을 바탕으로 사고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y값 설정해서 쭉쭉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이게 499번이었고 다음으로 우리가 504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상악함수 값의 부호인데 쌤이 504번을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자, 뭐가 될 거냐면 너희들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쌤은 이제 그 단원이 다 생각이 나요. 어떤 단원에서 이게 처음 등장했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라는 걸 처음 배워요. 고등수 하에서 미안합니다. 1학년 2학기 때 처음 나오는데 그때 무리식의 계산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거의 항상 루트 AB가 결론이 됩니다. 그쵸? 단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요? 그렇죠.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같아도 되지 않을까? 그치.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면 곱했을 때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붙든 안 붙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아무튼 얘가 이렇게 성립하게 되면 이 단조건에 해당이 되죠.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하나라도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둘 다 0보다 크면 그냥 얘가 나올 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봐. 둘 다 만약에 양수야. 그럼 얘는 그냥 루트 6이 될 테니까 둘이 곱한 게 여기 탕하고 붙는 거지. 만약에 하나만 음수야.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했어.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6이 그냥 하고 땅 하고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루트 2는 그냥 루트 2인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잖아. 맞아? 둘이 곱하면 루트 6i인데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곱하면 그냥 얘가 되는 거 맞지? 따라서 얘와 얘를 곱한 게 그냥 안에 쏙 들어오게 된다고.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루트 이렇게 6이 얘네들이 곱하면 나오는데 얘는 루트 2i고 얘는 루트 3i니까 둘이 곱한 루트 6에다가 i 제곱이 곱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1이 땅 하고 붙는 게 맞지. 따라서 둘 다 음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둘이 곱한 친구가 그냥 안에 쏙 들어가고 둘이 곱한 친구가 안에 쏙 들어가는 반면에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둘이 곱한 친구가 들어가고 나서도 앞에 마이너스가 필요하다는 게 증명이 되지. 그치?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적어드릴게. 자, 루트 A분의 루트 B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항상 루트 A분의 B가 됩니다. 단 어떨 때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루트 A분의 B가 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야? A가 0보다 작고요. B는 그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성립할 거야. 일단은 A는 0이 될 수 없는 거 맞죠? 분모니까요. 그러니까 A는 0이 포함되지 않고 B가 0 이상일 때, 즉 밑에는 음수인데 위에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 결과가 쪼르르 펼쳐지는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 둘 다 양수인 경우부터 보여드리면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3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위에가 음수고 밑에가 양수인 부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요 그냥 어차피 얘가 i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i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3에서 i가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얘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여서 얘분의 얘가 안으로 쏙 들어오게만 하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둘 다 음수를 보여드릴게.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을 탕 썼어. 그럼 얘는 루트 2i고 얘도 루트 3i니까 i끼리 약분돼서 그냥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될 거여서 루트 2분의 3이 될 거여서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계산돼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대로 성립을 하겠지.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는 다 이 경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밑에가 음수고 위에가 양수인 부분 보여드리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루트 2i분의 루트 3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루트 2분의 3 해놓고 곱하기 i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것과 똑같죠. 분모에 i가 있었으니까. 근데 분자에 i가 있으면 그냥 루트 마이너스 1 취급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분모에 i가 있으면 얘 뭐 하게 되니? 유리화하게 되죠. 아니, 잘못 얘기했다. 비슷한데 실수하죠. 그치? 유리수를 무리수로 바꾸는 걸 유리화라고 하고, 그치? 근데 이제 실수화라고 표현할 거니까 곱하기 i를 하고 곱하기 i를 하면 i가 있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만들어지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지. 그치? 그럼 실제로 얘분의 얘가 안에 들어간 건 맞는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직접적으로 얘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얘가 나올 수 있죠. 끼어들면서 그냥 간단한 지식으로 등장한 다음에 더 세부적인 뭔가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지금 이 문제 잘 봐봐.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둘이 곱한 것이 0이 아니니까 어느 하나도 0이면 안 되지. 그럼 봐봐. 지금 탄젠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분모 분자의 루트로 끼어들어 있었는데 둘이 탕 취해진 값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누가 음수였단 얘기야? 탄젠트가 음수였단 얘기지? 코사인은 양수였단 얘기지? 탄젠트가 음수인데 코사인만 양수인 부분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맞죠? x값은 양수인데 기울기는 음수인 거잖아. 4사분면이잖아. 따라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타라는 각이 4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는 걸 판단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게임은 끝났어요. 4사분면에서 코사인 양수고 사인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기억 참. 4사분면에서 코사인에서 탄젠트를 뺐는데 걔가 0보다 작대. 어떻게 생각해? 얘 무조건 거짓이겠죠. 왜냐하면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빼게 되면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죠. 세 번째, 사인 곱하기 탄젠트를 해놓고요. 거기다 코사인을 더했더니 양수래. 이거는 맞는 얘기지. 왜? 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죠. 곱하면 양수야. 거기다 양수 더했으니까 양수 나오는 거 맞아서 기억과 디귿이 참이어서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게 504번 문제였고요. 뭐 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리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맞지? 병수야, 다음에 우리 이런 조건 나오면 흔들림 없이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5월달이나 6월달에 이제 평가원 시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전혀 는 게 없이 저거 보면서 쌤 저 이거 해석 못했어요 라고 하면 나 어때? 나 울어. 나 운다 진짜. 준수야 나 울어. 알았지? 올리지 마. 자, 그러면 504번 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509번 한번 보자 얘들아. 509번. 자, 이건 내가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이거 그건데? 도현이 자신 있나? 이거 되게 급한 거. 응. 뭔 제곱이 있네. 뭔가 1! 네? 거기 사인즈 아니 막 1 마이너스 막 이렇게 지금 도현이와 수현이가 콜라보를 좀 잘 해주면 뭔가 유의미한 걸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제곱, 코제곱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은 1. 일단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방을 탁 하고 잼만 날리지 말고 한 대 제대로 훅을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데? 1을 사제곱, 코제곱을 해서 완전 제곱. 그렇지, 정확하죠. 이건 정확하죠. 이거 정확하죠. 자, 지금 도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루트 안에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있는데 저 식이 그냥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그치? 저 1이란 친구를 우리가 번역을 해줘서 쟤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뒤에 2 사인 코사인이 붙어있다고 치면 얘는 이제 비로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도현이가 발견한 거지. 그치? 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한 번씩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나 제발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면서 벗겨지죠? 네. 근데 어떻게 벗겨져? 그렇죠. 반드시 제곱과 루트는 벗겨지면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 그냥
뇌놓은 상태로 S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S 플러스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빼먹으면 안 되고. 따라서 난 지금 뭐 할 거냐면 S 더하기 C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애에서 C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애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절대값이 있는 순간에 여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게 되는 거 맞죠? 동의. 자, 그랬을 때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라 그랬어. S의 부호는 마이너스, C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면 우리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마이너스 S 더하기 C로 절대값 안의 수가 음수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C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플러스 C로 나오겠죠. 원래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S만 나올 거니까 정답 1번으로 끝나겠지. 그치? 자, 이런 느낌의 문제 조금 내신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문제 정도 남았어요. 그 515번 문제 좀 볼게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그래서 515번 문제는 교육청 기출인데 쌤은 최대한 여러분한테 지금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풀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랑 같이 해볼까? 시연아, 간만에 우리 좀 같이 합 좀 맞춰보자. 봐봐. 지금 세타라는 각이요 파이부터 2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건데, 일단 저 범위 내에서 사인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고 플러스인 부분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 상태에서 저렇게 나와 있는 존모식 있잖아요. 저 존모식을 좀 나름대로 예쁘게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 대단한 거 없어. 딱 두 가지 원리만 이용하면 돼. 첫 번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라는 사실, 이거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탄젠트라는 친구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사실만 잘 이용해 주면 이 두 가지로 무조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 절대 필요 없어. 왜냐면 다른 재료가 더 없어.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는 1번, 2번 말고 쓸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쌤이 이 식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앞에서 교양하듯이 그냥 천천히 여러분 흐름 따라 가볼게. 자, 1-C분의 SC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하기 T분의 1-C가 있는데요. 저는 저 T라는 친구가 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T를 바로 C분의 S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번을 쓴 거죠. 그 다음 위에는 1분의 1-C가 이렇게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지. 자, 괜찮으실 거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1-C분의 SC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S분의 C랑 제가 곱해지니까 C-C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쌤이 해줄 일은 뭐냐면요, 통분할 거예요. 통분해서 계산할 거야. 그러면 S가 1-C와 이렇게 곱해져 있고 위에는요 S가 이쪽에 곱해질 거니까 S제곱 C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C가 얘랑 곱해질 거니까 먼저 얘가 C로 묶었을 때 1-C인데 1-C가 또 한 번 곱해지니까 1-C의 제곱이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쌤은 이제 뭐 할 거냐면 S의 1-C가 이렇게 분모에 있고요. 위에는 앞에도 C, 뒤에도 C니까 C로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는 S제곱이 나오고요. 뒤에는 1-C의 제곱이 등장하겠죠. 따라서 뒤에다가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엔 뭐가 사용되겠어? 얘가 1이라는 사실이 사용되겠지.
그래서 다시 쓰면 C에다가 2를 앞으로 빼주면 1-C가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C는 원래 있었고 1이니까 2로 묶어지면 1-C잖아. 그래서 밑에도 S에 1-C가 있으니까 약분이 이렇게 되면 결국 2 곱하기 S분의 C가 나오는 게 맞지. 근데 얘들아, 얘가 몇이래? 1이래. 괜찮아? 그러면 S분의 C가 몇인 거야? 2분의 1인 거 맞아요? 맞아? 그럼 얘들아, C분의 S는 몇이겠어? 2겠죠. 근데 C분의 S가 뭐야? 탄젠트죠. 즉 뭐야? 탄젠트 세타는 2라는 사실이 그냥 결정되어 버린 거지.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 게임은 끝났죠. 왜냐하면 단위원 그렸어. 쿵, 쿵. 근데 각도는 파이에서 2파이 사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니까 이 각도죠. 근데 기울기가 몇이야? 2죠. 탄젠트 2니까. 그럼 기울기 2를 내가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 지점이네. 이 각이 세타죠. 그럼 코사인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탄젠트가 2기 때문에 여길 내가 K로 두게 되면 여기가 2K가 되는 게 맞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긴 자동으로 루트 5K가 나오겠죠. 그럼 코사인 값이라는 건 여기 X좌표니까 얘분의 얘인데 음이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면 이게 코사인 세타 아니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 어차피 이런 식은요 1번과 2번의 원리만 잘 활용해서 계산을 쭉 이어나가면 반드시 마지막엔 간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분이 어떻게든 될 거야. 내가 여기에서 2번을 사용했고요. 여기에서 1번을 사용했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2번을 사용한 거야. 1번과 2번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통분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t가 2가 나와. 탄젠트가.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즉선 단위원에 딱 그려놓고 x증가랑 y증가량이 1대 2란 얘기니까 빗변 당연히 루트 5라는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얘분의 얘가 즉 여기의 좌표가 숨차 그 코사인 값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3, 4분이니까 음이 나와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답은 2번. 괜찮으실 것 같아. 이렇게 문제 풀면. 자, 두 문제 남았는데 다음으로 선정한 문제는 520번이에요, 얘들아.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520번은 교육청 기출인데 솔직히 쌤은 불만인 게 여기에선 진짜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기출이라고 해봤자 다 3점짜리들이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3점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6번이나 5번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자,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다.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결국 S분의 1 더하기 T죠. 이렇게. 그러면 쌤이 하고 싶은 일은 당연히 T를 바꾸는 일, C로. 그래서 S분의 1 더하기 C분의 S로 이렇게 썼습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그랬더니 S분의 C로 통분했을 때 C 더하기 S가 되죠. 그쵸? 그럼 얘가 결국에는 SC분의 S 더하기 C가 이렇게 탄생한다는 얘기고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SC분의 2분의 1이 되어서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2SC분의 1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정답일 거니까 나는 이제 뭐만 알면 돼? ESC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1번이)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그치? 그게 떠오르면 무슨 시도를 하고 싶어져? 그렇지. 양변 제곱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1 더하기 2SC가 될 텐데 걔가 4분의 1이니까 2SC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것이다가 결정돼서 2SC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땅하고 집어넣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결국에도 이번에도 똑같았죠? 뭐냐면 t를 c분의 s로 바꾸는 2번 한번 사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라는 1번 한번 사용 하니까 1번과 2번 한 번씩만 사용해서 문제 푼 거고요.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육청 기출이고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6 코사인 세타랑 5 탄젠트 세타를 근으로 가진다 그랬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결국 활용해야 되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닌가요? 맞으시죠? 왜냐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알려줬잖아. 그런데 두 근의 합이 지금 몇이 나와? 그게 몇이야 지금은? 0이죠. 두 근의 합이 0이야. 그러니까 6 코사인에다가 5 탄젠트를 더한 게 0이 나오셔야 되는 상황. 그리고요, 두 근의 곱이 지금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k 나와야 되죠. 따라서 30ct가 마이너스 k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식은 좀 재밌네. 왜냐하면 얘를 잘 보면 ct야. 근데 t가 c분의 s잖아.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코사인이 약분되기 때문에 난 결국에는 30사인을 구하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k죠. 이걸 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진 힌트라는 게 어차피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잘 조지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6c에다가 c분의 5s를 이렇게 더한 거죠. 근데 걔가 0이 나왔어. 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c로 통분했을 때, 자, c로 통분해서 6c 제곱에 5s를 이렇게 더한 게 0이 나왔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봐봐 얘들아. c는 지금 분모죠. 0이 될 수 없죠. 그럼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6c 제곱 더하기 5s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c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c제곱은 간단하게 1-s 제곱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더하기 5s를 할 때 0이 나오려면 s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차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6s 제곱에 마이너스 5s에 마이너스 6은 0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 뭘로 되지? 3s랑 2s로 한번 조져볼게. 자, 3s랑 2s 조지면 여기에 마3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9에서 4를 더하게 돼서 뭐가 나오겠네? 그러면 s라는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2분의 3이 될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인 값은 어차피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자연스럽게 다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치? 막 순간 안 떠올라서 오씨 싸발 둘 중에 뭐야 이런 고민이 막 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머릿속에 잘 박혀 있으면 사실 이거 보자마자 뭐야 어떻게 2분의 3이 나와 사인이, 이런 느낌이 바로 탁탁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테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만 탕 들어가주면 이제 끝난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따라서 k는 20으로 끝날 거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20으로 결론이 내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쌤은요, 문제를 선정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 풀어요. 정말 처음 풀어요. 눈으로만 이렇게 쓱 보고 고른 거야, 이번에. 쌤이 바이블 온에서 문제 고를 때 항상 그렇게 고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능에서 만나게 될 문제가 너희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만날 거야. 특히 킬러들은. 근데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이 한 6번, 7번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일 거야. 왜냐면 평가원은 절대 표절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디서 본 듯한 문제가 항상 나올 거야. 너희들 모의고사 1번 풀잖아? 모의고사 1번 풀면 맨날 뭐 나오니? 2에 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뭐 루트 2에 몇 승을 한 결과를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오는데 막상 이거 표절 하나도 없어. 다 매번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어디서 본 듯 하잖아. 새롭게 만나도 두려움이 없잖아. 계산할 줄 아니까. 그런 느낌처럼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내가 방금 이 문제를 처음 푸는데 막힘없이 풀어나갔던 것처럼 확신이 있는 거야. 왜? 어차피 합이랑 곱으로 K 구할 건데 합하는 식을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나는 저걸 만족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고, 일단은 쌤이 그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자체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으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삼각함수 관련 문제들을 내가 제껴준 유형 빼고는 열심히 풀다 가시면 되는데요. 여담으로 이런 얘기 하나만 할게. 너희들 이제 풀면서 들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며칠 전에 조금 충격적인 답안지를 봤어. 김샘 모의고사 답안지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아직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상처받지 마. 그러니까 아예 상식이라는 게 없는 애들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너희들이 매너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봐봐.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이죠.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까지가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23번부터 28번까지가 다시 객관식이고요. 순간 29번부터 30번까지가 당연히 단답형인데요. 단답형이라는 건 숫자가 답이란 얘기잖아. 번호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수능의 단답형 문제는요, 값의 범위가요. 값의 범위가 0부터 999의 자연수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답으로 36 루트인가 이걸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 뭐 꼽주는 게 아니라 누군지 기억도 안 나, 솔직히. 근데 답안지에서 그걸 본 기억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애들이 진짜 뭘 모르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답지에 답 쓸 때 뭐 마이너스 30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답은 무조건 0부터 999까지의 세 자리 자연수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김샘 모의고사에서 답 몰라서 찍을 때 막 이런 거 찍지 마. 나 보면서 어이가 없어. 알겠지? 아무튼 이거 깨알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들으라고 한번 얘기해 준 거고, 뭐 별의 별게 다 있어요. 사실 보다 보면 분수 써요, 막 진짜로 7분의 160이 막 이런 거 써요. 근데 얘들아, 특히 확통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 분수 문제가 딱 확률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 분수를 반드시 이제 P분의 Q라고 표시한 다음에 막판에 결국 P 플러스 Q의 값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누가 6분의 109 갈기냐고. 115가 답일 거라고. 아시겠죠? 뭐 아무튼 뭐 그렇단 얘기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영상에서 또 한 번 만나요. 안녕. 얍.